요즘에 영화 조커가 되게 핫한데요. 저도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주인공의 정신병과 범죄로 점철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서라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에 대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런 시선을 담은 그런 영화 같고요. 2008년도에 나온 다크나이트에서는 초록색 화약 약품 통 안으로 떨어졌고 그 후에 이제 조커가 등장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되었다면 최근에 나온 조커에서는 남들과 다른 한 타인에 대해서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여과 없이 나오고요. 그 시선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해 가고 어떻게 악당, 범죄자가 되는지를 그려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철학적인 요소라든지 영화 전체적으로 뭐 아름다운 시각적 요소도 많이 보였고요. 그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상징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조커라는 영화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아서의 정신병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어떠한 성향의 사주가 이러한 정신병에도 취약하며 범죄성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제목은 조커 사주예요. 조커 사주인데 정신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사주 혹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법한 그런 사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특징부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사주 10성에는 크게 5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비식, 재, 관, 인으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고요. 요 비는 비겁을 뜻하고 식은 식상, 재는 재성이고 관은 관성, 인은 인성 이렇게 해서 비식재관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5가지 성분들 중에서 범죄자는요 식상이 기본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이 식상이라는 부분은 나의 생각을 외부로 표현해내는 그런 능력에 해당되는 그런 십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상이 사주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내 생각이나 표현을 외부로 하겠죠. 뭐 말이든 행동이든 어떠한 방향을 통해서라도 식상이 특히 천간에 투출해 있으면은 표출 정도도 더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식상이 없는 무식상이다. 그러면 이런 표현 능력이 두드러지지 않고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생각은 정말 많지만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뭐 진짜 뭐 궁지에 몰리거나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무식상 사주들은 표현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 무식상들은 참고로 편지나 문자 있죠. 핸드폰에서 뭐 메시지 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직접 면대면으로 말을 하는데 약간 부담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주는 기본적으로 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관성은 적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정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법이나 규율을 뜻해요. 관성이 없거나 사주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적게 되면 법이나 규율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이나 규율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도나 내가 법이나 규율을 인식하는 그런 정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관성 사주 같은 경우는 눈치도 잘 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 같은 게 중요한 성향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상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식상은 관성을 공격하거든요. 식상이 관성을 공격하는 성분인데 여기에 더불어 관성마저 적다면 더더욱 범죄자의 사주 성향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인성까지 적어버리면 그야말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율을 어길 확률이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풋에 해당되는 그런 기운이고요. 더불어서 인성은 참을성이기도 하고 배려심에 해당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러한 생각하는 능력, 참을성, 배려심에 해당되는 인성이 적게 되거나 부족할 경우 이러한 식상 발달과 무관성과 더불어서 이러한 특징들이 전반적으로 범죄자 성향에 가장 가까운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내가 식상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주에 관성이라든지 적어도 인성은 대운으로 들어오거나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야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인성이 식상을 공격하는 그런,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식상이 많게 되면 적어도 인성이 대운이나 세운 혹은 사주팔자 자체에 조금은 있어줘야 내가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고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상이라는 거는 표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감정계에 해당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식상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감정 조절을 잘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분이 인성인데 인성마저 사주에 없다면 그 사주는 이제 감정 기복에 내가 그대로 휘둘려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주 안에 형살이 같이 들어있을 경우는 이 형살은 관제수를 늘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살 글자는 인, 신, 사, 해 해서 이제 해수는 좀 제쳐두더라도 인사신 삼형살이 가장 유명하죠.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경우고요. 아니면 자묘 형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 술, 미 삼형살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형살이 또 사주 안에 이러한 특징들과 함께 같이 있다. 또는 귀문관살이라는 게 있어요. 축, 오 귀문이 있고요. 인, 미 귀문도 있고 진의 귀문도 있고요. 사술 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문관살이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서 또 사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범죄적인 그런 성향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내 사주가 화기가 너무 많거나 수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범죄자 사주와 더불어서 정신병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화기운이 너무 많을 경우는 조울증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사주에 수기운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우울증을 조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들은요. 귀문관살과 이 부분, 화수기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식상이 사주 안에 너무 많거나 관성이 너무 적거나 인성이 적거나 또는 사주 안에 더불어서 형살이나 귀문관살 또는 수기와 화기가 너무 많거나 하면 정신병이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참고로 사주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에 의해서 그리고 노력 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풀었던 사주 중에서 이제 고유정 사주도 있었는데 이제 사주가 통계학이다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60명에서 100명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살인자들의 그런 사주 명식과 똑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는데, 고유정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러한 고유정이랑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다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운명론이 아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운명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사주 안에 뭐 내 주변이나 아니면 내가 이러한 성향을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향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항시 이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풀었던 사주 중에서 이제 조두순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조두순은 일단은 이제 시간은 모르니까 빼고 이 6글자를 통해서 이제 볼 건데요. 나 자신에 해당되는 기운이 이 정화입니다. 그 밑에 이제 편제를 깔았어요. 편제를 깔고 이 술토와 진토가 둘 다 상관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식재관인 중에서 식상을 지금 진토와 술토로 상당히 많이 깔고 있죠. 그리고 이 상관 글자가 둘이 진술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조두순은 식상이 많은 거 일단 한 가지 지금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임수가 조두순 사주 안에서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 정관은 관성이죠, 관성. 그래서 관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나 규율,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이 적어도 사주에 좀 또렷하게 있어야 불법도 행하지 않고 사회적인 규범, 규율, 규칙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조두순은 일단 정관이 이렇게 있었어요, 천간에.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정제입니다. 그래서 천간만 보게 되면 금생수로 이렇게 해서 이 임수가 그렇게 이제 약하진 않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상관에 의해서,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기운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식상이 관성을 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술토와 진토가 요 정관을 싹 다 극해서 얘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적어진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세요. 2글자가 빠졌지만 인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죠, 인성 없는 거. 그럼 조두순 사주는 지금 범죄자 사주 특징에 그대로 부합이 되는 그런 사주인 거예요. 게다가 내가 화기운으로 정화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를 도와주는 인성인 목기운과 나와 동일한 기운인 화기운이 보이시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은 이제 극신약한 사주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범죄자의 사주 성향을 그대로 싹 다 따라가면서 극신약하기 때문에 내 제어 능력도 부족하고 이 상관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입니다. 인성이 없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의 생리적인 욕구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정말 높은 그런 사주 구성인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고유정 사주를 풀 때도 이제 편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수기운에 의해서 다 망가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범죄나 정신병을 앓기 쉬운 그런 사주 구성이 어떤지 그 특징을 알아봤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